예배방에요. 네. 직접적으로는 못하고요. 민원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예, 그러니까 민원 아파트 주민이나 민원인들 이 경찰서로 민원이 계속 늦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들이 이제 옵니다. 오는데 예전처럼 세게는 못해요. 아, 그래요? 예, 예. 국민 여러분, 경찰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경찰들에 의해 감소 좀 나눠주세요. 오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경찰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게 정치 방역을 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예. 이게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어. 예, 왜냐면은요, 교회에서 저희 이제 의식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은요, 이 그 정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정치를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정말 성도님들한테도 제대로 된 거를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나 계속 교회에서 정치 발언을 사실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게 빌미가 되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탄압하는 거죠. 이제 정치 발언 못 하게끔 해서, 예, 그러니까 재갈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게 선거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민주주의가 그냥 사망했다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적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고, 그렇죠. 북한과 우리가 대치 관계가 전쟁의 양상이 이게 초카로 싸우던 시대에서 예. 지금 이제 무형의 예, 이념의 전쟁이죠. 이념의 전쟁에서 예.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이 예. 장악하는 방법이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전쟁에 의해서 선거를 장악하면 상대방의 그 어떤 그런 그 영토를 점령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선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뺏긴 거죠. 그렇죠. 유권자들의 권리를 빼앗아간 거죠. 네네.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공산화가 되면 예, 예.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신앙이들은 공산화가 되면 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는 거죠. 예,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이 선거가 도둑질당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 의식 있는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꾸준히 외치고 왔는데, 근데 많은 사실은 교회에서 관심을 사실은 갖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신앙하고 이 선거는 별개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 우리가 정말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고,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얘네 선관위는 이제 그러죠.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예. 우리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의심을 가지시고 없는 소리 하시나 좀 이러는 편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부정선거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아니, 사실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요, 제가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전라도 어느 한 지역에 비례대표 있잖아요. 비례대표를 기독자유당을 거기서 몰표를 줬어요. 근데 개표를 했는데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되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였던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 나도 기독자유당 찍었다, 나도 기독자유당 찍었다, 나도 기독자유당 찍었다는데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바로 저 문재인과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사실 왜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해더라도 전부 다 이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군요. 투표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하고 투표 용지도 투명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이거는 사람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말하는 것을 봐서 총선의 그의 국회의원을 성격을 봐서 뽑는 그 그 사람이 투표 어느 쪽의 용지가 사람인지 너무 알 수 허술하게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예, 2018년 대해졌다는 거죠. 동계올림픽에서 그리고 내가 부정이라고 존경하는 의심되는 사상과 증거들이 너무 한국의 많이 사상과 나왔다는 선생을 거죠. 존경한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신국이 의혹을 누구입니까? 해소를 못 하잖아요, 얘네들이요. 1968년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대놓고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의혹을 해소를 못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혹 해소라는 게 좀 이제 선관위 용어로 바꾸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요구가 있어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사를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잘못됐다는 네, 거예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선관위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법원으로 왔어요. 예, 예. 그 법원은 좀 중립적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이거 법원까지도 똑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다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한패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분리기 저희 나라는 안 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 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렇게 알리는데 예, 예. 아직도 이게 좀 이런 사실 너무 깜깜한 너무 무지한 국민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대한 지금 재검표에 대한 선거를 하는데 공영방송들은 거의 안 남아 있잖아요. 네. 방송도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우리는 언론도 죽었고 그렇죠. 뭐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사법부도 죽었고 그렇죠. 또 입법부도 죽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은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거는 사건을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국가적으로 다룰 문제거든요. 방송 언론사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체를 방송을 안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그 수뇌부가 이미 적국에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더구나 우리는 언론의 수장이 아니라 예. 우리 대한민국의 수장이 지금 넘어가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자체가 정부 대법원에서 좌파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얘기해더라도 문재인이 반론을 제기를 못해요. 여태까지 해왔던 행실 자체가 자유 대한민국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켜서 가둬놨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가둬놓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좀 개헌도 추진하려고 하는 지금 수단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일을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선거가 지금 이제 부정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 첨예하게 오늘 QR코드 일련 번호가 다 있는지 확인해보자 하고 왔는데 지금 그걸 허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오늘 무산되고 이제 파행을 겪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뭘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뭐 파행됐구나. 그럼 끝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지금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지금 오늘 내일 새벽에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 나라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들이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유튜버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외치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애국 유튜버님들이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결실을 거둘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들도 안 움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는 유튜브가 인터넷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기 때문에 이제 유튜버님들이 계속 외치고 한다고 하면 그들도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계속 힘들지만 좀 이렇게 계속 외치고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이제 노력의 이제 작은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 이렇게 의존해 왔는데 예.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그 당리당년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일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민의 힘이나 뭐 어떤 당이나 국민의 대변인이 돼서 싸워주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만 믿고 우리가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주신 분들도 보면은 국회의원을 믿어서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이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이 자손들 우리 그 후손들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의와 싸우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사회를 바꾸는 거지 지금 국회의원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보람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역사상 대한민국의 지금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에서 이게 재검표한 날이 혹시 있었나요? 네, 이번 처음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인데 그러면 지금 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을 이렇게 중요한 날에 국민들의 관심조차 없고 또 언론조차 지금 다루지 않는다는 게 되게 비참한 현실이 같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좋은 좀 결과가 나와서 저 국민들의 지금 이 빼앗겼던 이 권리를 되찾아오고 또 부정선거를 초반부터 맺혔던 유튜버님들과 그 시민 여러분한테 승리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파행을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파행을 걷더라도요, 네. 다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고요, 다시 법원에다가 다시 우리가 그 소장을 다시 제출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네. 왜냐면 얘네들은 부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분명히 허점이 있고 그거를 다 감출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자들의 색출해서 그 관련자들을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이렇게 흠집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재검표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 예. 몇 가지 있는데 예. 혹시라도 이 사건이 만약에 여기서 재검표가 이루어져서 연수을구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예. 문재인의 대선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예. 그 연결고리가 예, 좀 사실상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문재인 자체도 부정으로 저는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송이 지금 아직 대법원에 있거든요. 예. 똑같은 지금 이 천대엽 법관 그 재판부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네, 얘네들이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국회의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제 상식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제 주위에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기독자유당을 신당이지만 찍어줬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명의 국회의원도 당선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뭐 이제 우리로서 봐서는 이해 안 갈 일이 계속 발생한 거죠. 예. 아무튼 오늘 이후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또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죠. 아, 그렇죠. 네. 절대 지금 얘네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법원에서 재검표 허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도 뭐 대비를 했겠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사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낙관하거나 뭐 좋은 결과 나오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사실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예,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작이죠, 이거는. 네. 그렇죠. 네. 예, 하나의 시작에 이제 불과하고 그 시작이 이제 오늘 시작된 거고요. 이제 뭐 연수구 을뿐 아니라 연수구 을이 안 됐으면 다른 지역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열 몇 군데에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밝혀나가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저는 이제 오고보궐돼서 무효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온 건데 예.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사실 이제 오고보궐돼서 증거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아마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럼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 애리조나에서 부정이 이제 그렇죠. 결과가 나오고 마리코파에서 이제 네, 결과가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올 겁니다. 네. 거기에 영향을 아마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설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부정 선거겠냐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100% 부정이죠. 전 100% 부정이라고. 그래서 100% 이제 결과가 나오고 네. 그 투표소 210만 표가 아니라 훨씬 적은 숫자라고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부정선거라 그러면 아니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인데 여기는 오죽하겠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게 아무리 이렇게 이제 뭔가 마취약을 뿌려대고 잠재우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부정선거 밝혀지는 날 부정선거 감싸려고 했던 판사들, 검사들 그럼요. 각오해야 되죠. 무겁게 다스려야 돼요. 무겁게 다스려야죠. 중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여적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적입니다. 예. 네, 역적이고 예, 사형으로 그렇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거 반드시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떤 정당이라도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 네. 공평하게 페어플레이를 해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를 하게끔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정말 부정 없이 선출된 그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국민이 감수해야 될 문제지만 부정을 저질러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렇죠. 무겁게 죄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 잘 들어야 되고, 그렇죠. 또 선관위 여기 경찰관들 잘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검찰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세력들, 알게 모르게 동조한 세력들을 그 다 색출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는 한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은 있습니다. 뭐 자유당 때도 뭐 부정선거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게 이제 시민들의 청명으로 인해서 그게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정권도 이제 곧 무너지거든요. 문재인 정권도. 예, 더 이상 뭐 천년만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진실을 밝혀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규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방향에 부역하고 예. 또 부정선거범들에게 부역했다가는 그렇죠. 큰 코 다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이건 처벌받아야 되고 반드시 이거는 국민의 힘으로 처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정도 소문이 나고 예. 이 정도 막 그 분란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이제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뭐 덮을 수도 없고 문재인이 이제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고 네. 문재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는 이제 뭐 덮을 수가 없죠. 그리고 네. 이제 문재인의 난파선에서 다 뛰어내려고 하지 문재인하고 같이 수장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이제 발빼기를 할 거고 문재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화살을 이제 문재인 쪽으로 돌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정선거에 가담해서 부역한다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저희 나라보다도 민주주의가 더 선진화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이제 덮는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계속해서 네. 부정선거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 발언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덮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애리조나 마리코파에서도 지금 부정에 대한 거에서 이제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어느 정도 네네. 결과가 제가 그걸 나오는데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예, 예, 예. 그 더 게이트웨이 펀드에서 보도하는 걸 제가 다 일일이 최근에 예, 이제 예. 꼼꼼히 챙겨봤는데 예, 예. 210만 표가 좀 안 되는 숫자였잖아요. 그렇죠. 발표된 숫자가 예. 그 투표 숫자가 한참 부족하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한 표라도 부정이 저질렀다고 하면 그건 부정선거입니다. 네. 또 10만 표, 100만 표가 부정이 저질러서 부정선거가 아니고요. 한 표라도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하면 그건 부정선거입니다. 네, 그게 부정선거고 또 그거는 하나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부정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추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저 선거 우리 저 대통령 예. 저 사유로 총선에서도 예. 각 투표소마다 한두 표씩 없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덮여요. 아니 어떻게 투표소에서 한두 장씩 없어지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은 까마득하게 몰라요. 예. 그 저 개표 상황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예. 한 절반 정도의 투표소에서 한두 장씩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다 덮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부정이죠. 네, 엄청난 부정이 있었던 하나의 증거인데 예. 그런 것들을 덮고 온 거예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전조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번 계기로 이제 부정선거가 한국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예,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조금 더 얘기 좀 나눠보세요. 왜냐면은 예, 예. 우리 그 수지 한미연학교에 예, 예, 예. 이동교 목사님이 지금 예. 수련 중에 계시다고 우리 그쪽에 좀 보냈는데 이제 보기 시작을 할 텐데 말입니다. 아니, 제가 또 여기 우리 뭐 영어 방송에서 질문 같은 거 해보세요. 뭐 궁금하신 거 교회 상황에 대해서. 저희 한미연합교회도 지금 계속 그동안 예. 저기 그 좀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뭐 이제 목사로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꾸준히 이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꾸준히 이제 제가 접하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팩트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지금 보고 있고. 그 이재명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건은 뭐 어떻게 좀 지금 재판이 4차까지 진행됐습니다. 4차까지? 예, 지금 4차까지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연말까지 갈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지금 따져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방역을 어긴 일이 없어요. 네네. 방역 자체를 어긴 일이 없고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부활절날.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집회로 보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해서 저희를 고소한 거거든요. 네, 고발한 거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러면 교회 목사들이 그러면 부활절날 예배 드리지 뭐 하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방역을 수치가 어긴 것도 없고 얘네들이 지금 행정법상으로요. 얘네들이 어긴 게 더 많아요. 지금 공문을 우리가 제출했을 때 이게 지금 뭐 그 교회 담당자에게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담당자한테 공문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뭐 전혀 교인도 아닌 분들한테 공문을 전달하고 공문을 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 송달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한 게 감염법 위반으로 우리를 고소했는데 실상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감염법이 위반했는지 눈으로 체크를 못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심증만으로 어겼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발을 한 거거든요. 관심법으로 또 적용을 했네요. 그렇죠. 관심법이 어떻게 이제 통했는지 네. 그거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부활절날 사진 찍었던 그 사진 기사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누가 찍었는지 정확한 이게 출처 사진에 된 출처가 누군지 그거부터 이제 밝히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인천지법 앞에 나와서 예, 예, 예. 이쪽의 그 모습을 보니까 좀 굉장히 좀 활기가 좀 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제가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지나다니는데요. 굉장히 조용한 곳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제가 아시는 저기 선배 형도 여기 지금 부장 검사로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간혹 가다가 이제 한 번씩 들리기는 하는데 굉장히 조용한 곳이에요. 네, 지금 그 경찰이 예. 조금 안일하게 좀 대처를 하느라고 병력을 처음에 조금 내보냈나 봐요. 예, 예, 예. 근데 막 그냥 여기저기 몰려들면서 예, 예. 막 외치고 하니까 예. 놀래가지고 예, 예. 병력이 지금 더 투입이 된 것 아니, 같아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네. 여기 집회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여기 관악경찰서에서도 요 정도 인원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애국자님들과 또 유튜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네. 좀 활기도 넘치고 또 진실이 좀 이렇게 밝혀져서 좀 고생하셨던 분들이 보람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빼앗겼던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예. 우리 저기 김재영 대표님하고 좀 그런 부분을 예. 다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여기 법원에서 예. 1년 넘게 끌고 있다가 예, 맞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지금 검표를 하겠다 예, 예. 이렇게 하는 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정을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의무는 지금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얘네들이 끌었다는 거는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여태까지 1년까지 이렇게 끌 정도의 사안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뭐 밝히고자 했으면 쉽게 밝힐 수 있는데, 예, 1년까지 질질 끌었다는 거는 얘네들도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조심스럽게 드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해야지 왜 비공개로 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갖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언론 보도도 하고 전 국민이 보는 생방송으로 해서 전 국민의 정말 이렇게 국민 한 사람이라도 의혹을 품고 있다고 하면 누가 선관위에서 의혹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해소를 시켜주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숨겨가면서 공개도 하지도 않고 언론도 동원하지도 않고 하면서 이렇게 숨겨가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똥공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 분위기라면 지금 지상파나 종편에서 나와서 그 방송을 하거나 촬영을 해가야 되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당연하죠. 저쪽을 여쭤봤습니까?
어디요? 저쪽 아니요. 쪽. 아니 저는 이쪽에서 보고 왔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갔을 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언론이 안 보이죠? 언론이 없습니다. 언론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굉장히 그 축소해서 맞습니다. 다루겠다 또는 다루지 않겠다 다루지 않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저 한 줄 멘트 정도, 뭐 한두 줄 멘트 정도로 딱 해서 만약에 이게 뭐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부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뭐 얘네들이 뭐 좀 더 다를 수도 있겠죠. 네네. 예, 근데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내려왔구나. 어디 왔어? 아이고 와봐요. 와 계시잖아. 예, 여기 예. 저기 목사님이 방송 중이셔. 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상파에서 만약에 여기가 좌파들의 어떤 그 관련된 좌파와 관련된 그런 그 현장이라면은 과연 이렇게 다루겠습니까? 절대 안 다르죠. 지금 얼마 전에 민노총에서 네. 지금 그 행진 집회를 했었어요. 인천에서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에서 9명씩만 가게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요. 경찰에 호위해가지고 한 200명, 300명에 쭉 줄 지어갔습니다. 야, 완전히 뭐 이게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네. 아니 제가 알기로도 9명씩 해가지고 가겠는데 9명씩 70m씩 떨어져서 근데 거기 그렇게 행진하게끔 하잖아요. 무더기로 갔습니다. 무더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좌파 무죄, 우파 유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형평을 기대한 이 정도에서 형평성을 기대하기는 이미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결과는 제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을 제 생각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는 법원이 1년 이상 끌고 올 이유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축소해서 약식으로 이것을 그 재검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도도 그런 거가 아니겠나. 저도 이제 선부장님 말씀처럼 저도 좀 그렇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예. 반면에 이제 미국은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결과가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기대가 되는 쪽으로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마음속에 이 재검표 이 날짜를 미국 마리코파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저쪽에서 나오기 전에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발표일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맞춰가지고 어쩌면 이거 재검표 날짜 잡은 그 대법원 측이 미국 쪽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했었어요. 아무튼 그렇죠. 절묘하게 국민들로 하여금 예.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는 날짜가 아닐까. 지금 사실 근데 이게 언론에서 이걸 다루지 않으니까요. 국민들이 사실 막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하기는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메인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있어서 한 사람은 모를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관심의 대상에서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벌써 총선이 지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난 문제를 지금에서 끄집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국민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론들이 정신 차려야지. 지금 문재인보다도 더 악한 게 언론 같아요. 그렇죠. 언론 왜냐면 언론 장악하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국회의원 저 선거 장악하는 것보다도 언론은 그 데스크라든가 그 사주만 딱 그 움켜쥐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장악할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독립적으로 정말 그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정치 그 권력자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정확하게만 알린다고 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저는 이제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 들은 거를 치유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을
정말 정권이 바뀌면은 정말 언론도 싹 다 손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언론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손보는 방법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뭐 그 언론도요 평점을 국민들한테 매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언론은 이제 공공기관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근데 그래도 메이저 언론사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언론사들도 이제 어느 국민들의 이제 그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 수익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어떤 뭐 이제 제한 같은 거를 좀 둬서 정말 국민이 정말 호도하는 국민은 왜곡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익을 이제 뭐 감수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에 대한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사기 행위를 했다든가 하면은 퇴출을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언론 예. 버릇잡기 내지는 언론 바로잡기의 그렇죠. 차원에서 예, 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뭔가 권력 부분을 손을 잡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를 나눠가지고 예, 예. 당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지금도 사실은 언론사들이 지금 MBC 같은 경우는 뭐 어용방송 다 됐잖아요. 예. 그리고 뭐 KBS는 어용방송했다가 그래도 조금씩 이제 뛰어나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을 보면은 이제 데스크에서 기자들이 뭐 이렇게 취재해와도 데스크에서 다 잘라버리면은 뭐 기자들도 힘이 없는 거잖아요. 데스크에서 다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자 문책이요? 예, 왜냐면은 그걸 자기가 언론 보도를 자기가 쥐고 있는데 내보내지 않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위에서 통제하고 있는 그 실권자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위에서 이게 좌우돼서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제 데스크를 책임지고 있는 그 선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어떤 이제 오보를 내보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네. 꼭 보도를 내보내는 부분에서 보도하지 않는 그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건건히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방송되는 것도 너무 많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 대해서도 국민이 정말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초리를 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예.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가 재검표 문제가 이슈화됐는데 왜 보도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죠. 만취를 명시해서 지적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앞으로 장기간을 볼 때는 법적으로 제도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독재로 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 억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 의해서 언론이 이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제화가 좀 이루어져서 예, 좀 언론도 중립을 지켜서 방송을 할 수 있고 그 국민의 편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느 정치인의 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관심사가 그냥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데 예. 이미 저쪽 좌파들은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고 예. 또 방송심의위원회도 장악하고 그렇죠. 있고 예. 네. 또 방송심의위원회 아니요 방송사 내에 보면 또 나름의 또 위원회가 있는데 예. 그런 것도 다 장악하고 있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언론이 왜 저렇게 역할을 안 하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관심사가 야 방송심의위원회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예, 예. 누군가 예. 그러면 그자가 뭘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꼬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전혀 그런 거 없이 예. 왜 방송이 안 나오지? 너무 네, 초보적이었다는 거예요 대응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저희 이제 유튜버에 대한 규제 있잖아요. 네. 이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누가 쥐고 있느냐? 네. 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쥐고 있고 그렇죠. 또 유튜브의 그 사주가 또 이 좌파들과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 만약에 그쪽 밑에 있다고 하면은 유튜버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줘서 지원금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제작할 수 있게끔 밀어준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는 하나의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 자기네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통제하고 싶으면은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유튜브 선별을 해서 유튜버들도 선별을 해서 유튜브들도 방송 제작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들을 자기 방송심의위원회 밑에 산하기관을 넣던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통제해서는 안 되죠. 그 유튜브 방송 혹시 하시나요? 아니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시죠? 네.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보면 예. 구글에서 그 유튜브의 어떤 광고, 예.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어떤 그 룰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룰이 아주 절묘해요. 예. 이제 이거 저는 이제 한 8가지 정도를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마약과 관련된 거, 뭐 총기와 관련된 거. 그렇게 해서 그런 방송들은 이제 광고를 붙이지 못하게 해놓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내용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올려도 광고를 못 붙여요. 아니 근데 그 기준을 누가 근데 정합니까? 그걸 이제 구글에서. 예. 그런데 그게 최근에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바뀌었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민감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냥 이 사업주를 불안하게 하면 광고. 사업주. 네. 많이 들으면 사업주를 불안하게 구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네, 불편하게 하면 그게 광고를 못 붙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했어요? 민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업주 구글이나 유튜브를 억압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다. 네. 부정선거란 단어가 들어갔다. 네. 그러면 이걸로 해서 반대파들이 뭐라고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를 막 그런 왜 부정선거 방송 나가게 했냐고 사업주한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불안해져.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당연히 부정선거란 단어가 들어간 영상은 광고를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트위터에서 다 잘려나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얘네들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구글도 지금 보면 세계 그 딥스한테 지금 잡혀 있는 건 사실이고, 네네. 예, 그 작용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공생에서 같이 사업을 키워온 회력이라고 봐야죠. 공생 관계로. 예.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일반 시민들은 우리 정치에 대한 그 불만이나 표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정치 방역해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네. 예,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입에 그냥 재갈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새 우리는 이제 언론도 통제당하고 예. 집회도 금지당하고 예. 네, 자유민주주의의 속성이 다 침해당한 상태로 온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국민들이 너무 안일하게 너무 그냥 여기에 그냥 정부 하는 말에 그냥 순복하고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을 이제 분석하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 수준은 뭐냐? 그저 내 일상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예. 나라의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만 편안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제 박탈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첫발에 지금 이제 결과를 이제 내지졌는데 이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2017년부터 5구 보궐대선 때부터 이제 이 부정선거를 알아서 쭉 해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는 거는 장족의 발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종교 목사님도 나오시고, 일반 주부도 나오고, 이거는 2017년도에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근데 상황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 종교나 뭐 이런 그런 거를 신앙에 이런 거는 떠나서요. 이거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국민 권리에 대한 문제고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투표권이 있는 학생이든 투표권이 없는 학생이든, 왜냐면 투표권이 없는 학생은 나중에 크면 투표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와야 됩니다. 네, 이게 예. 부정선거라는 거는 예.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 선거권의 박탈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 국민들은 제 눈에는요, 예. 선거권을 본인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없어요. 뺏겼어요. 맞습니다. 네. 그 본인이 투표한 결과들은 결과 안 나옵니다. 예. 네. 그거를 알지 못하는 국민과 이제 그걸 알게 된 국민의 차이인데,
아니 중국인들한테도 투표권을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아니 예. 외국인에게 지방선거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3년 동안 여기에 거주를 하게 되면 예. 투표권을 준다. 네, 그런 제도를 아니, 만들었다는 어느 거죠. 나라가 지금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줍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권리를 너무 쉽게 다른 외국인한테 줬다는 거고 네. 특히 중국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주권 박탈이고 예. 주권 양도예요. 예. 네, 주권 양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이 예. 그게 내 권리를 침해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하는 예. 그런 결과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제가 그래서 이걸 놓지 못하고 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건을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덮지는 못한다. 예. 그렇죠.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 덮지는 예. 못한다. 이 정도까지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예.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야 이번에 이거 재검표 실패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강제 주저앉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랬어요. 주저앉지 않는다. 아, 예. 네, 오늘 재검표가 실패하더라도 예.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예. 싸움을 준비하는 거다. 예, 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오늘 뭐 현대협의가 우리를 좌절시킨다고 한다. 내가 좌절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는 한 단계 또 교두보를 확보했다. 아니 여기까지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여기까지 이끌어낸 것도 큰 성과고 그 정말 아스팔트에서 정말 힘들게 외쳤던 분들 그분들에게 정말 단비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과까지 좋았으면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이제 예. 점점 우리가 유리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은 예, 예. 우리가 절대 여기서 뭐 울상지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해요. 예, 예, 저는 예. 항상 비교하기를 예. 2017년보다 2018년이 발전했고 예. 그 정도 싸움은 예, 예. 또 18년보다는 또 20년에 와서 더 발전했다. 예, 예. 이 정도면 할만하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승리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다. 예, 예. 예. 아, 또 오늘 예. 이 대법원이 우리를 좀 조금 실망시키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걸로 이제 오늘 5시에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걸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5시에 안 끝납니다. 예, 예, 어쩌면 밤을 새워야 되고 예. 내일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파행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파행. 만약에 파행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다시 그러면 이제 재개가 다음에 될 수 있나요? 더 이제 다시 이제 뭐 피고와 원고 간에 예. 합의해서 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실 때 네. 파행이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파행이 돼도 예, 국민들에게 이 부정선거 문제를 알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네, 오히려 그 파행 자체 소식이 더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만약에 파행이 돼가지고 다음 재판 기일 날짜를 잡아서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예. 결과도 나온 상태니까 그렇죠. 일단 재판부가 위축되겠죠. 예, 예, 예. 재판부가 부정선거범 손 들어주려고 했던 그 자세에서 예. 전향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게 파행이 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네. 좀 하시는 어차피 거죠? 이렇게 예. 이제 막 밀어줘 온 거 예, 예. 이번에 파행돼도 우리한테 예.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파행이 돼서 예. 시간이 좀 더 끌리면서 그렇죠. 예, 예. 미국의 선거 결과 예, 네. 이걸 볼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예. 우리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고 국민들이 그렇죠. 깨어나는 게 예, 목적이기 예. 때문에 오늘 파행이 되든 결과가 나오든 예.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 파행이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파행이 돼도 항상 괜찮고, 우리는 예.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또 어차피 국민들의 이슈가 단일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계속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재검표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 예. 그냥 형식적인 재검표로 끝났어. 우리는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라고 좌절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예. 우리는 부정선거 반드시 있었고 그걸 반드시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다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마음 먹게 달린 거거든요. 항상. 그렇죠. 지금 그러면 민경욱 의원은 안에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고와 예. 변호인단과 또 예. 거기에 전문가들.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오픈을 해서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근데 이제 워낙 좁은 장소를 선택을 한 거예요. 501호라고 하는데 예. 501호는 장소가 예. 사람만 들어가도 꽉 차는 장소고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잡은 거겠죠? 그렇죠. 거의 이제 의도성이 있는 거죠. 예.
아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속을 잡아가지고 네. 공개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것만 보고도 네. 얼마나 선관위나 대법원이 예. 부정선거에 자신이 없는가, 그렇죠. 네, 떳떳하지 못한가, 예. 그것만 보고도 우리는 저 사람들이 유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자신 있으면은 못 밝힐 것도 없는 거고. 그럼요. 자신이 없구나. 언론에 공개 못할 것도 없는 자, 거죠. 우리 어디 가야? 니네 자신 없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얻어낸 거예요. 그렇죠. 네, 선관위가 자신 없구나. 네. 그거 모든 현장에 그냥 네. 사진 찍는 거고 방송 같은 거 이런 거 보도 안 하는 걸로 다 비공개로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구나. 예. 네, 선관위가 자신 없구나. 아니 미국 저기 애리조나 마리코파 같은 경우는요 네. 다른 주에서 온 다른 주에서 온 그 있잖아요 선관위들도 참관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CCTV 9대 이상을 설치해가지고 예. 각 그 방향에서 예. 다 현장을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예.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게 지금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 원시적이에요. 우리 지금 나라 운영이 예.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도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아, 그 사람은 안 온 걸로 알고 아, 있어요. 그 사람은 안 왔나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피고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와 있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오고 네. 그 당사자는 그 고객 회장단 사람 저쪽 이제 더불어 쪽은 난 모르겠다. 나는 이 부정선거도 모르겠다. 모르세요를 일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선거가 지금 당선 무효 소송이냐 아니면 선거 무효 소송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예. 이거는 이제 당선 무효 소송이 아니라 선거 무효 소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만약에 진행돼서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가 드러났다 그러면 재선거를 하는 건가요? 재선거죠. 재선거. 보궐선거, 재선거요? 보궐이 아니라 재선거가 재선거. 재선거죠. 재선거가 되는 재선거가 건가요? 되는 거죠. 예. 근데 임기가 자녀 임기가 되겠죠. 자녀 임기에 대한 네. 재선거. 네. 그러면 거기서 법원이 만약에 법원에서 부정이 드러났다고 선고를 내려도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아니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소송을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시간이 또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최대한 끌고 해서 아니 임기를 쫓아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 내려지게 되면 예. 이거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선거는 무효였다. 예. 그러니까 뭐 다 상대편에서 다시 이걸 뭐 이 소송을 효력에다 문제 삼고 예. 소송을 다시 하자 이렇게는 못하죠. 아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선거에 대해서 피고는 선관위였던 거죠. 예. 선관위가 선거를 잘못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법원이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편 후보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민경욱 의원이 이제 이게 소송을 낸 게 무효 소송으로 받아들여졌다 하면 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민경욱이 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죠.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선거 날짜를 다시 잡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선거 날짜를 이런 경우는 선거 날짜를 어떻게 뭐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잡? 아니요.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 이제 보궐선거 다시 들어가는 선관위에서 날짜를 예, 잡아주나요? 그렇죠. 다시 이제 공고를 하고 날짜를 잡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 선관위라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제대로 관리해왔나 못했나 이 엄청난 그 상처를 입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하나의 결과가 나오면은 다른 의구심을 가진 다른 지역구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들도 이제 재판에 대해서 지금 소송 낸 데가 파급 있으면 효과가 있죠. 파급 효과가 있어서 거기도 네. 이제 다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되면 선관위가 막후에서 엄청나게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예. 그 선거 소송을 했던 후보들을 예. 종용을 해서 소치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현주라는 사람이 예. 소치하를 했다고 그래요. 예, 뒤에서 지금 엄청난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선관위 자체도 다 바꿔버려야죠. 이거 선거 자기네가 관리 못한 거 아니에요? 이제 바꾸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선거의 책임을 물어서 어쩌면 주범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번에 밝혀져야 되는 게요. 네. 좀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이 선관위에 대해서 대선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파면을 시키고 바꿔버려야죠. 이제 과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국민들이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봐야 되는데 이제 요 정도 수준 갖고는 거기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 증폭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선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요. 네. 그럼 이제 국민들이 청원을 넣어야죠. 청원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 선관위 못 믿겠다. 방식은 아마 예. 청원 가지고는 그 이루기 힘들고요.
청원 정도 갖고는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청원을 해서 거기서 뭐를 얻어내자는 게 아니고요. 네. 청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거죠. 글쎄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청원이라는 건 아마 이만큼 작은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마도 좀 더 예. 자극적인 방법이 동원돼야만 국민들이 그렇죠. 깨어나지 않을까. 예. 청원 같은 거는 하는지도 몰라요.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밝혀지면은 부정선거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제 나와서 집회도 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선관위한테 묻자는 그런 집회도 해가지고 아마 국민들이 얘기를 해야겠죠. 본인의 어떤 예. 생업을 다 포기하고 거리를 나올 정도는 돼야만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당한다고 그거 항의하러 나왔던 국민 그 이상으로 나와야만 그렇죠. 이걸 바로잡지 예. 그냥 청원 정도 내가지고는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단순히 청원 정도 내고 끝날 일로 많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바뀝니다. 예. 예, 그냥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그 억울해서 나왔던 그 이상 예. 2배, 3배 나와줘야만 이거 선거제도 바로잡고 예. 선관위 버릇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청원이나 내자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알터리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지금 하던 것보다 2배, 3배 더 희생할 각오를 해야만 돼요. 예. 네. 야, 나 그거 뭐 한 달에 한 번 집회 나갔는데 아, 힘들어 이게 아니라 거의 난 매일이라도 내가 이거는 내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이니까 예. 이게 전쟁의 다른 양상이다. 예. 예. 맞습니다. 저쪽에서 뭐 탱크 몰고 쳐들어온 게 아니라 예. 동일하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부정선거라는 방식으로 들어왔을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면 예. 우리가 어떡합니까? 예.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 인식이 안 돼 있고 안이하게 다른 사람이 대신해줘야 될 것, 예. 뭐 청원으로 해결할 것, 예.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거 싸움 못 이깁니다. 예. 네, 이거는 자, 우리가 안일함 속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국민의 그 관심이라든가 공감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했을 때 그 방법에 이제 촉매대가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청원일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깃발을 흔드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여러 행동들이 가지 있죠. 어떤 기초로 해서 나와야 되느냐? 예. 아, 이거는 적국과 북한과의 전쟁인데 예. 전쟁의 양상이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예. 인식이 깔려 있으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이런 액션이나 이런 희생이 예. 그렇게 과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전쟁인데 예. 목숨 걸고 피 흘려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희생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거는 예. 이거는 후방에서 노닥노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예. 어쨌든 이게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거. 예. 그렇게 인식만 국민들이 된다 그러면 이게 승산 있는 싸움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예. 우리는 못 이겨요. 지금 501호 법정이 여기 보이는 데 있는 건가요? 아마도 5층인데 이쪽인지 저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예. 아마 그 판사들도 정말 이런 광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판사들이 인식이 아마도 안이하게 그냥 예. 권력만 바라보는 권력 해바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니까 박범계 지금 법무장관이 지금 그 인사 단행을 검사들 인사 단행을 부장급 이상은 거의 다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예. 싹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정권에 대한 수사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완전히 다 바꿔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사법부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미애가 와가지고 칼바람 일으키더니 좀 들어와서 박범배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쪽 지금 예. 이제 저쪽 진영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 좌파 진영, 예. 예, 어떻게 보면 주사파 진영은 자기들 하고 싶은 계획대로 지금 예,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저거 황당하다. 저 예. 막가파다가 아니라 예. 저들은 이미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만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저처럼 이건 전쟁의 진행 상황이고 예. 실제 전쟁이다라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예. 이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 야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졌구나 예. 전쟁이구나 라고 인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풀려요. 예.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진 어떤 그냥 뭐 사회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아유, 어쨌든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좀 속도 이렇게 좀 편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몰랐던 것도 좀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상황, 나라가 바뀌는 상황은 뭐냐? 예, 그냥 안이하게 있던 국민들이 야 다급한 상황이거나 뛰어나오는 때가 이제 그때가 때가 돌아가는 거지. 예. 지금 이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예. 요 정도 갖고는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예. 네. 지금 여기 인천도 거의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거든요. 여기도요. 거의 이제 한두 지역구 빼놓고는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거든요. 여기도요. 윤상현. 근데 그 인식은 예. 선거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선거 결과가. 근데 나왔죠.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그 선거가 조작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저희 지역구에서는 전희경 의원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도 전희경 의원을 많이 찍었어요, 사실은. 근데 처음 들어보지도 못하시던 민주당 그 후보가 됐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좀 의아했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게 바로 부정선거의 네. 결과입니다. 그 네. 부정선거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항상 뭔가 분석의 기초 자료를 삼기 때문에 네. 오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가 지금 국민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를 도둑질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된 자들이 악법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부정선거라는 게 바로 뭐다? 적국의 그렇죠. 전쟁의 하나의 양상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표만 도둑질한 게 아니라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피폐한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피폐한 법,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도둑질하는 그렇죠. 법, 또 그 돈을 북으로 빼돌리는 법, 온갖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예로 그렇게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180석을 차지해서 만들어낸 법이 부동산 악법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그거 국민들 그냥 피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보다 이제 부정선거라는 게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예. 이것이 정말 어떤 이게 원인을 갖고 오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예. 그 피해가 뭐다라는 걸로 인식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여기까지 이게 이어져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어져야만 이거는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요 화가 나는 게 이 법을 만들어낸 이 민주당 이거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의원 것들이 지금 국민들 피눈물 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금만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지네들 인기, 지네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만 짜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제가 좀 바라봐드리면 예. 자기의 인기가 아니고요. 예, 나를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그 주인을 위해서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예, 그냥 사냥개일 뿐인 거예요. 예. 예. 자기의 인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뭐다? 하나의 부속품인 거예요. 예. 아니가 그리고 참 어이가 없는 게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대학 안 간 학생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 해외여행 보낸다고 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정신 상태 그거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런 게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게 정말 국민들 정신 차려야지 이게. 그게 이제 소위 아무 말 잔치, 예. 아무 말 공약인데 예, 사실은 그런 공약이 정상적인 국민들에게 먹히지는 않죠. 예, 그냥 던져놓고 예.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 그런 걸 듣고 판단하는 투표 결과로 결정을 줘야 되는데 투표 결과는 그런 공약이나 약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정선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러면 누구 돈으로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요. 자기 돈으로 준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국민 세금 짜내서 거둔 거를 거기다가 갖다 네네. 풀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세금을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다는 건데 그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판단할 줄 아는 국민들은 있지만 예. 국민들의 판단이 그게 선거의 반영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예. 지금 그리고 이 방역 해가지고 방역을 정치로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정치 방역. 정치 방역 이거 때문에 지금 벌써 문제는 내려왔어야 되는데 네. 정권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거 6명 모이나 7명 모이나 9명 모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예, 국민들이 이거 다 알아요. 네.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서 네. 제가 어떤 비유를 찾아냈냐면 예,
일단 강도가 집안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자다가 강도가 들어온 거 알았어. 예. 근데 거기서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르면 강도가 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 엄마, 네. 아들, 딸 다 입을 다물어 버리자는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 알아. 근데 내가 부정선거로 떠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내 지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말을 하지 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강도가 아예 집안 휴인 행세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저거 똑같은 것 같아요. 10명의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있는데 100명의 민간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그 총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은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상법을 달라들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국소수인데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에 담벼들면 이길 수 있는데 그냥 그게 지금 너무 안 그래서 되는 국민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력, 그 하나의 동기부여로서 들고 나온 게 부정선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불의에 대해서 알았으면 움직이겠지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더디게 움직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참 진짜. 언론 때문에 몰랐어요. 막 이렇게 핑계 대는 거죠, 아직은. 근데 좀 조금 지나면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낙마했다가 다시 복귀했다. 예. 이 정도는 나 부정선거 몰랐어요. 이 말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못하죠. 네. 못하는 거죠. 지금 마리코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 우리나라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들리는 말로 가장 확실한 거는 네. 210만 표에 한참 모자란다라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부정선거나 그 인증받은 210만 표가 그 가짜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미국도 지금 얘기 나왔지만 스윙 스테이트에서 네. 대부분 거기에서 이제 표가 갈려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부정선거 드러나면 미국도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선거가 되겠죠. 네. 예, 재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자들 처벌받아야 되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빨리 이제 그런 게 밝혀져서 그 법적으로 착수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근데 제가 봐서는 예. 이제 예를 들면 후보가 딱 2명이었어요. 예, 예. 근데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는데 당선된 자가 부정인 게 드러나게 되면 예. 어쩌면 부정의 증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으로 그럴 수도 당선자가 있죠.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예, 예. 예. 그리고 자격이 안 되니까요. 상대편은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자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민경욱 의원도 그 상대방 민주당 후보가 재선거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이게 상대방하고 더불어 쪽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진영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드러날 판이고요. 예. 여기는 지금 더불어 후보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예. 관리를 잘못했다 쪽으로 드러날 것 같단 말이죠. 아니 부정에 대한 거는 지금 다루지 않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QR 코드가 막 중간에 빠졌어. 네. 이상한 표가 들어왔어.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걸 관리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또 아니면 다른 지역구 표가 들어와 있거나 이렇게 아니, 되면은 만약에 그러면요 의도적으로 네. 표를 더 추가했다든가 네. 이런 게 정황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네. 부정선거로 그러면 부를 수 없는 그 겁니까? 새로운 표가 들어온 것이 이 더불어 후보가 한 것인지 예. 아니면 다른 자가 한 것인지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선거는 무효로 해놓고 예. 바로 더불어가 표를 자격을 잃는 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고 미국의 경우에는 만약에 바이든 진영, 바이든 선거대책본부에서 그 짓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바이든이 자격을 상실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발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요. 예. 아무튼 미국 쪽에서 먼저
제가 작년에 4.15 총선 끝나고 광화문에서 기자회견할 때 예, 예. 우리의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떠드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예. 예, 결국은 미국 진영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예. 우리 측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8월 25일 날 CPEC에서 그 회의를 할 때 주제가 부정선거였어요. 작년 8월 25일 날. 예, 화상으로 했지만 예, 예. 미국 측 패널, 우리 측 패널 주제 자체가 부정선거였단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거기에 누가 참여했냐면 예. 맥팔랜드라는 예. 그쪽에 국가안보부 출신들이 들어와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 CPEC 사무총장도 그렇고 나중에 미국 쪽에서 CPEC 회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예, 예. 이렇게 부정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 나왔다 해서 예. 그거를 오히려 이제 언급을 처음에 딱 하는 걸 보고 예. 저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민경욱 의원이 그 작년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있기 전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그거를 브리핑을 한번 했잖아요. CPEC 이후에 갔죠. 그죠. 이렇게 위에 가서 네. 보고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를 인식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저는 그래서 예. 이제 이렇게 봅니다. 부정선거를 인식을 못했다가 아니라 예. 부정선거를 인식하고 나름 준비해가지고 예. 모든 증거를 선거와 동시에 확보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야, 예. 뭐 대비를 못했다가 아니라 예. 다 자료를 확보했어요. 예. 그래서 시드니 파일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위성을 통해서 뭐 선거 데이터가 각국을 막 돌아다니고 예.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고 이미 그걸 확보했다고 봐요. 다만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그거를 증거 확보한 것이 약간 불법 증거 확보다라고 공격받을까봐 새롭게 애리조나처럼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모양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런 데서 몇 표 이렇게 일자리까지 부정의 숫자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바꿔서 미국에서도 지금 민경욱 의원에 대한 이 재검표에 대한 거를 좀 유심히 좀 미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거의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도 트럼프 지금 대통령 좀 연관된 그 세력들이 네. 지금 민경욱 의원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다뤄지는 오늘의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한데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트럼프 진영. 근데 문제는 뭐냐면 CIA나 FBI가 예. 트럼프 진영에 장악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이든 진영에서 장악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최소한 CIA나 FBI라면 예. 그냥 미국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충성도가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예. 그게 깨지더라고요. 네, 작년 미국 대통령 부정선거를 통해서 예. 야, CIA가 부정선거에 관여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이게 망가졌는지가 드러난 예. 거죠. 예. 네, 그걸 지금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게 미국 사정이고 예. 거기에 지금 주요 멤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리누드 변호사라든가 뭐 플린 이런 분들이 다 뭐냐면 기독교 신앙인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앙의 정직성에 기초해서 지금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지금 나선 분들이에요. 예. 예, 그 린델 그 마이필로우 회장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무슨 뭐 나바로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좀 움직이는 분들이 다 기독교 신앙으로 네, 정직한 미국을 다시 건설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우리 저 기독교 우리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서야 되는데 너무 맞습니다.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기독교 안에서도 가짜 목사들 많습니다. 좌파 네, 목사님들 예, 그렇죠. 많고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서 이미 종교계로 많이 침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먼저 부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사회 악에 대해서 외쳐야 될 게 교회인데 교회에서 외침이 없어요. 그리고 외치면은 그 정부의 주 타겟이 돼서